슈퍼전파 근원지로 지목된 대구 경북 지역을 다녀온 20대 남성이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와 동선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을 말레이시아로 옮기려는 OCI 군산 공장이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고 보조와 구조 조정을 논의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군산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했지만 부정 입주자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가족들까지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발 감염으로 밝혀지면서 도내에서도 신천지 교당이 봉쇄되고 도심 방역도 실시됐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김제에 사는 28살 남성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대구를 여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10일 뒤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사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신별진료소로 찾아왔기 때문에요. 5시경에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미 나머지 가족 4명도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직장은 전주 서신동 국민연금공단 건물. 그 사이 열흘이 넘는 출퇴근 등으로 접촉자 파악 결과에 따라 추가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직장은 근무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소독은 일단 실시를 하고 오늘 저녁에 얼마만큼 역학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기 대구 경북 지역 31번 확진자를 접촉한 20대 여성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이 신천지 신도로 밝혀지고 현지에서 31번 확진자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주 지역 교당이 전면 봉쇄됐습니다. 당분간 종교 활동은 가족끼리 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겠다는 안내판도 내걸렸습니다. 예배를 지금 여기 사천소에서 보지 않고 이제 각자 영상 통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보고 있어요. 전주시 보건당국은 해당 여성이 지난 9일 대구 교당을 다녀온 이후 전주 종교 집회에 참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지역 감염의 가능성, 이에 따라 혹시 모를 외부 감염에 대비 도심에서 긴급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신천지 교당 주변은 물론 한옥마을과 같이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 집중 소독 대상입니다. 안에 하나 이제 떠다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방역도 지금 차량으로 갖다가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에서 도내 첫 확진자가 발생해 완치되면서 안정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사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접촉자 확인으로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네, 하루 사이에 상황판도 숫자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확인으로 사안이 한층 심각해졌습니다. 이미 지역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는 대구 경북 지역과의 관련성 때문인데 설마 했던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도내에서도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도내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0대 남성 1명입니다. 31번째 확진자가 찾은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예배를 본 20대 여성은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 현재는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하지만 도내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라북도 역시 지역 감염의 안전지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로 해외에서 들어오던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가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으로 보여지고 지금 단계부터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바꿔서 진행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사실상 지역 감염이 확인된 대구 경북 지역과 접촉은 물론 방문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도 무턱대고 의료기관부터 찾기보다는 보건당국에 연락이 우선입니다. 발열이 동반된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1339 콜센터나 보건소 상담을 거쳐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군산과 남원의료원 외에 전주 예수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격리병실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이번엔 긴급하게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전화 연결해 상황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네, 가장 관심은 도내 지역 감염의 우려일 텐데요. 지금 상황도 그 단계라고 봐야 할까요? 네, 조심스러운 답변인데요. 지역 확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방역 당국이 대응하는 자세는 이전보다도 더 신중을 기하고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우리 도민들께서 지켜주셔야 할 내용들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요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강조를 해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신다면 네. 이게 설령 지역사회 전파, 확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께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확진자가 대구 도심을 돌아다니다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 지역 대규모 시설도 관리나 폐쇄를 해야 할까요? 네,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신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도내에서는 아직 그 지역에서의 신천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 활동에 있어서의 위축이라기보다는 평상시에 지켜주실 내용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방역용품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노인과 장애인 복지관에 마스크 2만 500여 개와 손소독제 3,200여 개 등 1억 원어치의 방역용품을 전달했습니다. 남원 3회 2터널 사고 나흘째 사망자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제설보다는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 3회 2터널 사고의 사망자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훼손이 심했던 사망자 3명은 전주보 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29살 김모 씨와 33살 한모 씨이고 트레일러에 깔린 채 발견된 C씨는 회사원 46살 강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고 사망자는 앞서 신원이 밝혀진 곡물차량 운전자 58살 박모 씨와 질산 탱크로리 운전자 44살 김모 씨까지 5명입니다. 사고 원인도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간 도로공사의 관리부실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중간 조사 결과 주변 CCTV와 대응 매뉴얼에서는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투입 횟수 14번, 투입 장비 14번, 염화칼슘 50톤, 소금 350톤 해갖고 나름대로 심각 단계를 유지해서 계속 돌렸더라고요. 결국 운전자들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폭설 등 기상 조건이 악화돼 가시거리가 100m 이내가 되면 속도를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차간 거리를 잘 지켰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결빙에 취약한 터널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만큼 수사기관이 운전자에게 얼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태양광 폴리실리콘으로 연간 6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려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해온 OCI 군산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지역을 견인해온 OCI마저 가동을 멈춰 군산은 충격이 상당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던 OCI 군산 공장. 오늘부로 생산 라인의 제품 원료 투입을 끊고 내부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원료를 안 넣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정비를 또 해놔야 되고 펌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수리하고 그 안에 차 있는 물질도 제거를 다 해야 되고. 당분간 생산 라인 청소와 장기 폐업에 대비한 유지 보수로 문을 닫지는 않지만 길어봤자 두어 달에 불과할 전망. 이후에는 전기료 부담이 덜한 말레이시아의 공장으로 생산을 일원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OCI 군산 공장의 종사자 수는 1,100명이 넘습니다. 공장이 재가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니 이들의 고용 유지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라인은 반도체용 제품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생산량이 기존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을 전망. TDI 등 다른 생산 라인에 투입될 인원도 많지 않아 포항이나 광양 공장으로 떠나보내야 하거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군산에서 매출이 가장 큰 기업이고 또 고용 인력도 많은 기업인데 군산 경제에는 더 영향이 클 것이고 소비도 위축이 될 것으로. 국제적인 공급 과잉과 높은 국내 전기료 때문에 군산 공장의 재가동 가능성은 거의 없어 군산과 전북 경제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군산 지역을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기재부, 고용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오늘 군산시를 방문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지정에 따른 효과를 점검했습니다. 조사단은 산업 위기 특별 지역이 전국에 8개나 되고 연장 여부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특혜 시비로 번질 수 있다며 비공개 조사하기로 진행했습니다. 군산시가 엉터리 시공이 드러난 군산 하수관 사업의 재공사를 요구하며 시행사 임대료 삭감 조치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BTL 하수관거 평가위원회를 열어 시행사인 푸른 군산 지킴이의 부실 시공 구간의 재공사를 요구하며 7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3개월에 16억여 원 규모로 지급하던 임대료를 하루 0.1%씩 삭감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사에 수차례 재시공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이 없어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로 현대차 전주공장 재가동이 다시 연기됐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중국 현지 부품 공장 가동률이 정상을 밑돌아 당초 내일 개시하기로 한 버스 생산 라인 가동을 트럭 생산 라인과 마찬가지로 24일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공장이 재가동된다 해도 중국산 부품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가동률이 평소의 70% 수준을 밑돌 전망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군산 수페리체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이른바 4층 물량으로 의심되는 부정계약자 조사를 요구하며 법정 다툼도 불사하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보증금 환불을 결정한 데는 군산시의 공정률 재조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군산시는 임대아파트 감리자가 제출한 공정률을 정밀 조사한 결과 일부 설비 과정에서 공정률 과다 계산을 적발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공정률은 환불이 가능한 78% 정도였습니다. 공정률 일정 부분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환불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그러나 중도금을 내지 않거나 한 사람이 몇 채씩 소유하고 있는 계약 물량이 상당한데 이는 회사 측 소유일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 입주자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정 입주 예정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묵인하고서 그냥 자기네들 약관대로만 가겠다라는 게 입주 예정자들은 납득할 수가 없죠.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규정상 동의 요구가 먼저며 부정 입주자 조사는 동의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다음 주에 총회를 열고 환불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만약 3분의 1을 넘지 못하면 환불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진통과 법적 다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출마하는 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을 찾았습니다. 전북이 그간 정의당에 보내준 지지를 믿는다며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전북을 찾아 구태 특권 정치, 30년 지역 독점 등을 날리는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이어진 상무위원 회의에서는 그간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하다며 이번에는 꼭 지역구 의원을 배출시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북 지역 최초로 정의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주십시오.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북의 정의당 지지율은 12.8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시군에서는 전주가 17.3%로 심 대표 지역구인 경기 고양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만큼 반드시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킨다는 각오입니다. 심 대표는 또 선거를 앞두고 이합 집산하는 야당은 물론 민주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전북에 민주당 국회의원 한두 석 더 넣는다고 해서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전북 정치가 바뀌고 대한민국 정치가 바뀝니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하구뚝 개방, 국립공공의대 설립, 장전마을법과 낭산법 제정 등 전북을 바꾸는 정책 대안도 내놨습니다. 종합개발 계획을 해수유통을 전제로 어떻게 도민에게 도움이 되게 할 건지를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정의당에서는 남원 임실 순창의 정상모, 익산을 권태홍, 전주을 오형수, 군산 김종주 후보가 지역구에 출마하며 염경석 도당위원장과 강상구 전 교육연수원장은 비례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상 첫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변수 속에 정의당이 전북에서 첫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의 재심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재 부안 김춘진 예비 후보는 상대 이원택 예비 후보가 선거법으로 고발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단수 공천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읍 고창 고종윤 예비 후보도 중앙당이 지역 정치와 유권자 수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선 참가를 요구했습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민주당 공직선거추천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에서 전주 을 지역에 출마한 최형재 후보를 공천에서 제외시켰다고 잘못 보도한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전북일보와 도민일보는 지난 18일 밤 전주 을 경선이 이상직, 이덕춘 두 후보의 대결로 압축됐다는 기사를 낸 뒤 오보가 확인되자 삭제했습니다. 기피 분야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이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도 좌초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 표결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공공의대법을 법안 소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보류됐습니다.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리당략으로 공공의대법을 좌절시킨 미래통합당은 물론 민주당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신인으로 가능성과 입법 능력을 갖춘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익산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경선 상대인 한병도 예비 후보가 공관위 심사를 통과한 것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다만 유권자들을 위해 경선 전 정책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도내 전역에 쏟아진 폭설로 터널 교통사고에 참상을 불렀는데요. 역설적이게도 남원 발해봉에는 설경이 장관입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죠. I wish you bluebirds in the spring to give your heart a song to sing, and then a kiss, but more than this, I wish you love. And in July, a lemonade to cool you inside. 18조 원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 무궁화 신탁과 현대 자산운용이 전북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무궁화 신탁과 현대자산운용은 전주 만성동에서 각각 전략사업 본사와 혁신도시 본사 개점식을 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금융기관은 신규 채용 시 도내 거주자를 우대할 방침이며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의 사무소 개설이 잇따르면서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도움이 예상됩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최근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위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전북 상인연합회, 62개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대통령도 각별한 관심을 보인 만큼 상인회와 건물주 간의 만남을 적극 주선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상생운동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